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21년도 대형 IPO 종목을 10개 선정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 삼형제 중 마지막으로 상장이 예상되는 카카오페이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지는 카카오가 향후 주력하는 콘텐츠 사업의 핵심 계열사인데요. 그래서 저는 앞서 소개드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보다 오히려 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 모델의 근간인 기다리면 무료를 말씀드려 보자면 최소 12시간부터 7일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다양합니다만 처음 10편에서 20편은 무료로 신나게 보여주다가 무료 편수가 끝나는 순간 최소 12시간부터 7일을 기다려야 다음 편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한 편씩 열리다 보니 결국은 답답해서 지갑을 열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도 웹소설은 카카오 페이지처럼 하루에 한 편씩 무료로 다음 편을 볼 수 있고요. 웹툰은 미리 보기를 3편에서 5편 유료로 볼 수 있게 하여 결국은 유료 결제를 유도하고 있죠. 이렇게 다음 편에 대한 궁금증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콘텐츠 기본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18년도에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사실 인기 있는 웹소설을 웹툰으로 옮기고 그 웹툰마저 대박이 나면서 드라마까지 제작이 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카카오 페이지는 콘텐츠 IP의 힘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대박이 하나 더 나오죠. 바로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종편인 JTBC에서 방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16%에 이르는 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얼마나 인기였으면 주연 배우였던 박서준과 김다미의 헤어스타일까지 따라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로 인해 카카오 페이지는 더욱더 IP 힘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웹툰 기반으로 대성공을 거둔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속편까지 제작되었던 강철비입니다. 원작의 이름은 영어인 스틸 레인이죠.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형님인 카카오의 자금 지원 아래 카카오 페이지는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대거 편입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화면 보시면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웹툰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까지 편입하게 되죠. 이렇게 19년까지 IP 인수로 쓴 비용이 1131억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또 992억 원을 사용해서 대거 IP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죠. 특히 크로스픽처스라는 기업이 눈에 띄는데요. 크로스픽처스는 영화 제작사입니다. 특히 수상한 그녀를 인도 버전으로 리메이크하여 인도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는데요. 카카오 페이지는 수많은 웹툰과 웹소설 등의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글로벌한 콘텐츠로 인도를 포함한 제3세계까지 공략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왜 이렇게 IP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카카오 페이지 류정혜 부사장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화면 보시면 카카오 페이지는 단순히 IP를 기반으로 웹소설, 웹툰, 그리고 영상 제작을 연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슈퍼 IP 유니버스를 기획하려 합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창조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세계관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는 금년부터 향후 3년 동안 6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마블이 보여주는 유니버스를 따라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2월에 넷플릭스로 개봉하는 승리호라는 작품은 영상을 필두로 캐릭터 세계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스토리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승리호는 사실 작년 여름에 영화관에서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넷플릭스 개봉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는데요. 승리호가 대박이 난다면 카카오 페이지가 꿈꾸는 슈퍼 IP 유니버스의 계획도 더욱더 탄력을 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컨텐츠 제작 업체 중 뜨거운 주식이 있죠.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CJ 계열사인데요. 작년에 CJ는 네이버와 각 분야에서 협업을 하기로 하고 주식까지 상호 인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쿠팡에 맞서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와 택배 회사인 대한통운이 협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 제휴입니다. 네이버가 가진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죠.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 6.26%를 신규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박이 터지죠. 바로 스위트홈입니다.
작년 말에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연말에 공개가 되었음에도 2020년도 넷플릭스 TV쇼 시청률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본 시청률 3위가 아니고요.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많이 본 드라마 3위인 겁니다. 이로 인해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정도 흥행이라면 시즌2는 확정이고요. 시즌3까지 제작 협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카카오 페이지의 해외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일본입니다. 만화의 왕국 일본이죠. 전 세계에서 만화 소비량이 제일 큰 나라이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카카오 재팬이 피코마라는 플랫폼을 16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적자에 시달리다가 최근에서야 수익이 나고 있답니다. 바로 웹툰의 힘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게임을 제외한 앱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죠. 그런데 웹툰은 피코마의 4만 개 연재작 중에서 400개에 불과하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1%인데요. 이 1%의 비중이 거래액 비중은 45%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기존의 지류형 만화책보다 점점 디지털에 적합한 웹툰에 적응이 되어가면 향후 일본 시장에서 웹툰은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화면 보시면 피코마 사이트입니다. 현재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작품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언급을 드릴게요. 다음은 미국입니다. 소비의 나라 미국 중요하죠. 지금 네이버 웹툰은 아예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페이지도 북미 지역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 미디어를 최근 인수하여서 플랫폼을 확보하였습니다. 타파스 미디어는 월 이용자 수가 300만 명에 8만 종의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웹툰 보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 카카오 페이지와 네이버 웹툰을 다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즐겁게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 페이지 화면을 좀 보시면 화면이 개인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한 화면에 웹툰, 소설, 영화, 방송까지 모든 장르를 다 집어넣은 게 일단 특징이고요. 여러 장르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좋아 보이는 UI이겠지만 저처럼 웹툰 위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게는 좀 복잡한 느낌입니다. 이런 화면은 확실하게 호불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복잡한 메인 화면에 광고까지 포함해서 더 복잡하게 보입니다. 메인 화면에는 노출하지 말고 페이지가 이동하는 서브 페이지부터 광고를 노출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는 카카오 페이지가 보유한 장르를 3개의 앱으로 구분해서 서비스하는 게 특징입니다. 웹툰, 소설, 그리고 영화와 방송을 각각의 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카카오 페이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페이지의 사업 소개 요약은 숫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누적 가입자 수는 2천만 명이 넘고요. 누적 콘텐츠 수도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를 하는 작가도 1,300명이 넘는 카카오 그룹의 핵심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카카오 페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주주 현황을 좀 볼게요. 재무제표를 1년 단위로 제출하고 있어서 19년 기준의 감사보고서를 보았는데 최대 주주는 카카오로서 약 63.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외에 포도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주주는 싱가포르 투자청이랍니다. 지분이 합쳐서 약 20%로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스카이블루 크리에이티브라는 주주 보이시죠? 저게 중국 IP 대기업 텐센트 계열사입니다. 텐센트도 6.7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텐센트는 정말 카카오 그룹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능성 있는 신생기업에는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수는 약 1946만 주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부여하고 있는데요. 작년 6월에 스톡옵션 행사 금액이 31,500원이더라고요. 이걸 발행 주식수에 곱해보면 시가총액으로 약 6,130억 원이 나옵니다. 스톡옵션 기준의 시가총액이므로 적어도 4, 5배는 더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판단하에 카카오 페이지의 가치가 4조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 현황을 보시면 엄청 단단합니다. 유동 비율 430%, 부채 비율은 20% 수준이고요. 거기다가 19년도에 흑자로 전환해서 당기순이익도 61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는 사실 작년에 상장을 추진하다가 올해로 넘긴 것이죠. 주요 이유로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인 카카오M과 합병하고 상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엠은 음악, 그리고 드라마 영화 제작, 마지막으로 배우 매니지먼트까지 담당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이병헌, 현빈, 공유 등 탑스타를 보유한 소속사들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회사죠. 또 재미난 것이 소속 연기자들에게 스톡옵션 개념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병헌 씨는 50억 원, 이민호 씨는 20억 원 등 배우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엠이 합병을 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10월부터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모든 앱에 대해서 수수료 30%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애플 앱스토어는 벌써 하고 있던 것이어서 보통 같은 서비스라도 안드로이드가 애플보다 서비스 결제 요금이 좀 저렴했었는데요. 드디어 구글도 애플처럼 수수료를 다 받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이로 인해 카카오 페이지도 매출의 30%를 고스란히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수익성 방어를 위해서 양사의 사업 시너지로 매출을 더 키워서 대응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단순히 두 회사의 재물을 합친 숫자만으로도 웬만한 중견기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산은 1조가 넘고요. 매출도 6천억 원에 이익이 500억 원 나는 회사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상장을 앞두고 카카오 페이지 가치인 4조에다가 카카오엠의 가치 1조 7천억 원을 더해서 더욱 공모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엠의 우회 상장은 덤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카카오 페이지 자체로 콘텐츠 수직 계열화를 해보려 여러 회사를 지금 인수하고 있지만 카카오엠은 그 규모가 틀립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진정으로 원천 IP를 활용해서 웹소설, 웹툰, 영상 제작, 그리고 유통까지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양사 모두 카카오가 대주주이긴 한데 그래도 기타 주주들의 승인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특히 양사 모두 2대 주주가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라고 싱가포르 투자청인데요. 2대 주주까지 승인하게 되면 합병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상장 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KB증권과 계약을 했고요. 상장 예상 시기로는 금년 하반기가 예상이 됩니다. 아마 올 2분기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고요. 하반기에 뱅크와 페이지 순으로 상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시장에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엔트그룹 소유주인 마인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를 비판하게 된 결과로 구금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과연 카카오페이가 예정대로 2분기에 상장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페이가 힘들면 뱅크와 페이지를 좀 더 당겨서 상장을 하고 카카오페이를 연말에 상장하는 시나리오가 있길래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페이지는 관련주가 거의 없는데요. 그 중에서 DNC 미디어는 꼭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카카오 페이지가 2대 주주입니다. 지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면 보시면 실적도 해마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게 다가 아닌데요. 이 회사도 여러 중요한 컨텐츠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일 대박이 난 작품은 바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입니다. 웹소설로 시작한 작품이 워낙 인기가 있어서 웹툰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 카카오 페이지 1위 작품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피코마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죠.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압도적인 컨텐츠 IP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페이지 상장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마 주가가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중장기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주봉상으로 이평선이 깨지는지 확인은 하면서 모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카카오 페이지까지 금년 대형 IPO로 예상되는 카카오 3인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카카오 그룹이 미래를 위해 가져가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을 할 계열사가 카카오 페이지이므로 오히려 카카오페이와 뱅크에 비해서 현재는 저평가가 되고 있지만 카카오가 생각하는 그림만 잘 그려진다면 나중에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계열사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려 볼게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